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0.25%로 5주째 둔화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도권 경매 시장에는 매수자들이 다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 북부지법의 한 아파트 경매에는 응찰자가 70명이나 몰렸습니다. 10억 원 하던 집이 세 차례나 유찰돼서 5억 원부터 매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7만 호나 쌓였다고 건설사들 위험하다고 난립니다. 이걸 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완판.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7,500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만 놓고 보면 올 들어서 2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1월 10일은 고작 22억 원만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1월 3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올 들어서 다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달간 순매수한 금액만 무려 7조 원이 넘는데요. 간밤 FOMC에서 이 금리 완화 기조를 좀 확실하게 밝혔는데 그간 이 기대감이 좀 계속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들어온 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특히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1원이나 내렸습니다. 1220.3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7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오전 장중에는 1216.4원까지 내려갔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좀 강달러 현상이 약화되고 있었는데 이번 FOMC에서 이 금리 인상 완화 기조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환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가 하락 시작됐다. 파월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우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솟구쳤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섰으니까 금리 동결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물가가 치솟으니까 인상을 하는 게 좋을지 오는 23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민정 기자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다소 진정되는가 싶던 물가가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걱정을 안겼던 난방비 폭탄의 원인인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새해 첫 달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여 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가 0.17%포인트 상승한 영향입니다.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 넘게 치솟았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1월에 오른 전기요금은 당장 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수도요금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공공요금발 인플레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오는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미 연준이 속도 조절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덜어냈지만 다시 뛰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2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경기도 빠르게 뒷걸음치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 고삐를 더 조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금리가 일부 떨어지는 상황에 추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도 부추길 수 있습니다.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거의 3대3 수준으로 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물가가 계속 5%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요. 연준의 어떤 금리 사이클과 관련돼서 도비시한 흐름이 사실은 관측이 됐고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이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라든지 또 소비 위축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물가만 생각을 한다면 더 올릴 여지는 있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1월 달 물가 상승률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금리 차가 1.25 이렇게 됐는데 미국에서 한 두 번 정도 더 올려가지고 금리 차가 1.75 이렇게 되면 상당히 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추경호 부총리도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 결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었다면서도 수출 부진과 고물가의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홍 기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동결할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반반이라고는 했지만 좀 동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간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적지 않은 차이인데요. 그럼에도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실물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일단 뭐 금통위원들은 이제 절반으로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동결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방비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또 중국발 리오프닝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이 좀 물가 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난방비는 2분기에 또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경기와 물가 이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지금 홍 기자가 말한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은 업종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주입니다. 강세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급등의 이유는 깜짝 실적 때문인데요.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를 보시면 아모레 G가 8.65%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 퍼시픽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2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예. 4분기 매출이 1조를 조금 넘었고 영업이익은 570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이제 2배 정도 오른 수치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30% 웃돌았습니다. 일단 뭐 중국 매출 부진 때문에 선제적으로 중국 법인을 좀 효율화한 것이 이번 좀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매출이 증가했고 북미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의 목표가를 일제히 올렸는데요. 하나증권은 기존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이제 40%나 올렸고 많이 올렸네요. 네, 메리츠증권도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법인의 이 구조 조정이 향후에도 좀 좋은 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네, 내일은 미국에서 중요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자사주 매입까지 밝히면서 시간에서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내일은 이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실적이 나오는데 뭐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벽 뉴스를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네이버와 유플러스의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EV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 부품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3기 EV는 3기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자회사인데요. 일단 수요 예측에서는 희망 밴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지만 올 들어서 IPO 공모주들이 따상을 2번이나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죠. 좀 굉장히 기대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